예, 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IT 이용입니다. 저희 회사가 먹는 걸로 승부 거는 회사는 맞습니다. 예, 먹는데 목숨을 거는 아주 이 소비 구조가 후진적인 어떤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사람 중심 교육이라는 주제로 한번 써봤습니다. 요즘 상당히 유행하는 이 워딩이죠. 사람 중심이라는 표현. 근데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사람 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인터넷을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원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이다스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는 봉급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나오면 반드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17년째 사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17년 동안 진급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를 조금 노골적으로 드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는 진실만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도 아니고, 선생님은 질러놓고 책임 안 지면 되거든요. 근데 기업인은 질렀으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봉급은 가짜 돈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계좌에 진짜 돈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이다스 IT는 이런 이 자연계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건물들, 터널들, 또 교량들 약 99%는 마이다스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루즈 칼리파나 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또 가장 웅장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1등에서 5등까지는 거의 다 마이다스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고요. 또 밀라노 대성당이나 콜로세움과 같은 세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도 한국의 기술인 마이다스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다스는 건설 분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중소중견기업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입사 경쟁률은 1000대 1입니다. 대단히 높아 보이죠. 한 연간 한 60명 정도 채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1000대 1인 이유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먹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 회사다. 아침, 점심, 저녁을 5성급 호텔 출신 주방장들이 이 다양한 프랑스 요리에서부터 이태리 요리, 다양한 요리를 언제든지, 저희 회사가 어디 있느냐면 이 고속도로에서 부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판교의 좌측에 보면 회사 간판이 보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식사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마이다스 이야기를 한 것은 요즘 대한민국 신문을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와 대한항공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다스 IT 같은 중소 이런 강소기업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 정도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입사를 할까요? 그죠? 소위 말해서 이 대학 서열 1위에서 한 10위까지에 들어가는 이 인류 대학 출신들이 절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지난 시간 브라인드로 주로 채용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몇 년 전에 마이다스 IT에 입사한 우리 세계를 누리고 있는 이 마이다스 전사들은 대단한 탁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느 수준의 대학을 나왔을까? 공개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죠. 대학 서열을. 그래서 중앙일보 발표한 이 순위로 1위에서 10위까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총 이 직원 중에 약 25% 정도이고, 그리고 11위에서 40위까지가 36%, 41위 미만, 대충 대한민국에 한 200여 개 대학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못 들어본 대학이다, 이런 대학들이 절비할 겁니다. 그런 대학 출신들이 39%나 되는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와는 전혀 다른 500대 1이나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류대학 출신들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들어온 신입 사원들의 인사 고과 결과를 또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상위 15%의 고성과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1그룹 사람들이 오히려 25% 정도 전체에 있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2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성과자인 경우에는 22%로 또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지식은 아니다. 학교 수준이 사람의 능력 수준과는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니까 그럴 것이다 아니고요. 약 3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수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다스 IT만 아는 것인가? 사실은 구글은 그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왜 구글은 인류대학 졸업생 채용에 목을 매지 않는가라는 그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라슬로 복이라고 하는 인사담당 부사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학벌이나 자격증은 업무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 왜냐하면 구글은 데이터를 주로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자기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적 겸손에서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조직 협력을 일으키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까요? 요즘 교육 환경과 예전 교육 환경은 몹시 다릅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뢰를 긍정성이나 전략성이나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된 상태에서 좋은 지식이 필요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의 허영 수준이 그 자식의 학교의 수준과 대단히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결국은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식 자체가 성과 역량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실 십몇 년간 사람의 뇌에 대해서만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전문 조직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식을 성능으로 생각지 않는다.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의 가치를 예비적으로 하위 변형계에서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한 결과 나도 자신감이 있고 환경도 잘 도와주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기대 가치가 올라가면서 열정이 올라옵니다. 열정이 올라오면 그 열정을 에너지로 전략적 사고력을 작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때 지식을 사용을 해서 성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그 역량이라고 한다면 신뢰 역량, 그리고 열정 역량, 전략 역량, 실행 역량, 요 네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식은 없죠. 지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략을 작동시키는데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사실은 지식이 없으면 우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러나 지식은 재료일 따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 수준은 성과의 능력과 관계없다. 오케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경력의 양은 성과의 수준에 어느 정도 비례할까 하는 연구가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술지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게재가 된 내용을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입사를 하고 난 뒤에 6개월이 지나면 경력자든 신입사원이든 퍼포먼스의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신입사원이고 경력사원인데요. 하이 퍼포머나 뭐 중간 수준의 퍼포머나 로우 퍼포머나 할 것 없이 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수준도 고졸 출신이냐 그 이상의 전문학사 이상 출신이냐에 따라서도
전혀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사실은 영업사원들의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영업사원이니까 어떤 뭐 지식이나 이런 게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가장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발직들은 경력의 차이와 어떤 이 학교 학력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희 회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고졸 출신의 소위 마이스터고 출신의 그 개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졸자 개발자들도 많은데 말이죠. 인사고과 결과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 상위 15%의 좀 높은 이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고졸 개발자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어도 마이스터고를 간다라고 생각을 한 학생들은 자기의 주관이 있고요. 또 내가 개발자로서 뭔가 잘 커봐야 되겠다. 그냥 내 입시 성적의 수준으로 내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도 학력도 경력도 이 퍼포먼스의 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성능, 우리의 어떤 역량은 어디서 나오고 또 그건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될까요? 또 뇌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경영의 부르인 피터 드러커는 경영이란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경영자들만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인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룹니다. 우리가 효과성과 효율성을 잘 다뤘으면 지금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고 있겠죠. 결국 효과성과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람의 역량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다루기 위해서 진화한 부위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전전두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효과성을 다루는 가치령이 있고, 그리고 효율성을 다루는 전략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그렇죠.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쪽으로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가치령에는 신뢰를 따지는 부분과 열정을 만들어내는 부분, 합리성을 따지는 부분, 그리고 전략령에는 여러 가지 눈치코치를 보는 부분이라든지 자기를 제어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략적인 어떤 그걸 모색을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그러면 이 6가지가 소위 말하는 사람의 역량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런 6가지 역량은 언제 개발이 될까요?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진실만 이야기합니다. 논문에 의하면 이 소위 말하는 공정성 부분은 이 태어나서 약 3, 4세 정도 사이에 거의 완성이 된다. 공정성이 뭘까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건가 부정적으로 볼 건가이죠. 예를 들면 태어나서 수유 환경이 아주 긍정적이고 적절하다, 또는 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이 영아는 공정성을 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아주 공포적인 분위기나 어떤 불규칙적인 양육 환경에 놓이게 되면 부정성을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성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서부터 초등학교 기간 동안에 자기를 끊임없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도록 하면서 그 경험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정체성은 사춘기 때 초등학교 때 한번 빌딩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사춘기 때 한번 무너지고 재빌딩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성과 성실성은 사춘기 때 학습이 주로 일어나고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전전두엽의 뇌세포는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 이미 100% 다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개수는
수량은. 그런데 만들어져서 나와서 끊임없이 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또 수초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게 성숙이 돼 나가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럼 성장이란 신경과학적으로 무엇이냐면 시냅스를 과다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시냅스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 시냅스를 안정화시키는 이 수초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그냥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이렇게 세포만 주로 만들어져서 나오고 태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가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라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만들고 최종적으로 수초화를 통해서 안정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능력이 학습되는 그 시점이 이 대단히 안타깝게도 25세에서 30세 이전에 거의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식은 학습이 될 수 있지만 성능은 잘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들 다 해보셨겠지만 입사하고 한 6개월에서 1년쯤 지났을 때 아주 고성과를 내던 사람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저성과자로 변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시쳇말로 참 힘들게 일을 하고 뭐 성과도 제대로 못 내던 저성과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고성과자가 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25세, 30세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성과 중심적인 역량은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역량은 언제 개발이 되느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태어나서 이 중학교 들어가기 이전, 사춘기 직전까지는 주로 가치를 학습을 하는 쪽으로 시냅스가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면 이 제어하고 조절하는 중심의 어떤 역량들을 키워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역량은 사실은 사춘기 직후에 거의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통해서 역량이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되는데요. 우리의 교육 환경은 어떻나요? 철저하게 학교 학원. 사실은 애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애를 잡고 애를 죽이고 나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우리 세대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신경과학이 말하는 진실은 공부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학원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네,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과 경험이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면 학교와 부모가 할 일은 그 성공적인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학교 수준은 성과 능력과 관계없고 학력 수준도 관계없다. 결국 생각하는 힘과 협동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춘기까지는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만 이런 생각력과 협동력을 학습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미래는 이 생각력과 협동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어떤 그 물질적 생산 중심의 시스템이었죠. 이제 미래는 그런 과거의 시스템은 이 공장 자동화와 AI로 전부 다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노는 이 산업이 될 것이다. 그런 초생산, 초연결, 초통합의 세상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창의성과 협력성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로 문제 해결이나 협동 학습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형식 자체는
초, 중, 고, 대 형식의 이런 그 규정화된 이런 교육 제도가 아닌 대단히 플렉스블하게 운용이 될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의 매체도 이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십몇 년간 사람에 대해서 신경과학과 생물학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실제로 인간이 작동하는 상식은 그 실제 상황은 몹시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출 것은 결국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연이 만든 사람의 결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결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경영을 육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슬로건인데요, 진달래는 진달래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키우고, 그리고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키우자. 그렇게 자연이 만든 결대로 그 결들이 잘 드러나도록 돕는 육성, 그것이 참된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